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선 한국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4만 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KT가스와 어울린 이동통신 5G 중저가 경쟁 소식 전해드립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 증거금이 8조 원 이상 몰리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을 보완한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등 한복을 입은 가수들의 영향으로 우리 옷 한복 또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어로 단아하고 아름다운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단아라 한복에 10월 추석 연휴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대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노벨상.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노벨재단은 어제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 화학 등 2020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는데요. 1901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0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선 한국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로벌 학술 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는 매년 논문 인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합니다. 클래리베이트는 올해에도 노벨상 발표를 앞두고 피인용 우수 연구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선 17명을 선정했는데 화학상 분야 유력 후보 중에는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교수는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용법을 개발해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확대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4만 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그간 2통 3사가 선보인 청소년 시니어 요금제가 아닌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입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월 4만 5천 원의 기본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5G 세이브 요금제를 이날 선보였는데요.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400kbit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되고 5G 요금제가 발표되자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서 일부 알뜰폰에서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해 운영 중이지만 5G 대중화를 위해선 이 통사들의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KT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4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합류할 걸로 보입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 증거금이 8조 원 이상 몰리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5일 공동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빅히트 일반 청약 신청을 받은 4개 증권사에서 집계된 통합 경쟁률은 89.6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접수된 빅히트 청약 증거금은 약 8조 6,242억 원에 달했고 앞서 공모 첫날 기준으로 상장 흥행에 성공한 SK바이오팜스보다 많고 카카오게임즈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청약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에서 경쟁률은 69.77대 1이었고 공동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은 114.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확정된 빅히트 공모가는 13만 5천 원, 일반 공모 주식 수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142만 6천 주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증거금 100조 원이 몰릴 경우 개인 투자자는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지 못합니다. 빅히트는 오늘 6일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 15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을 보완한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김희탁 생명화학공학 교수 연구팀이 수명을 크게 개선한 수계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전지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 저장해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설비입니다.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딴 화재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ESS 화재 사고가 33건, 손해액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계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양자역학 기반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주요 원인임을 밝혔는데요. 김희탁 교수는 차세대 전지의 수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다며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80% 이상에서 5,000 사이클 이상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ESS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등 한복을 입은 가수들의 영향으로 우리 옷 한복 또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아이돌이 민간 외교대사로 불리고 누리꾼들은 아이돌이 입은 한복을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도 잇따르는데요. 막상 우리 전통 한복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어로 다나하고 아름다운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다나랑 한복에 10월 추석 연휴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은 추석,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한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해 제정한 국경일로 10월 9일 오는 금요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한복에 대해서 20년간 한복을 만드신 한진희 원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복이 전통 한복이다 아니다는 이젠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전통 문화의 단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복은 기성세대가 입는 옷, 내지는 불편한 옷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명품이나 기성복을 위주로 입는 현재 시대인데 아이돌들이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게 어린 세대들이 볼 때는 신선한 문화, 기존 세대가 볼 때는 저게 무슨 한복이냐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에겐 한복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 시점에 한복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조차도 반가운 거죠.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점차 우리 옷 한복이 시점에 맞게 변해가는 게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잊혀지는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이 역할을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해주고 있고 해외에서 더 반응이 좋으니 감사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더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복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한복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한다는 옹고지신처럼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팬데믹으로 지친 인류에게 좀 더 새로운 언택트 문화를 열어가면 어떨까요? 다나랑 한복 강릉점에서 방다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